자, 첫 번째는 경제통합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통합이 무엇이냐? 자, 경제가 합쳐지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경제가 합쳐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넓은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통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통합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경제통합의 형성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통합입니다. 자, 이코노미 인티그레이션이라 불리는 경제통합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 간에 존재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합니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이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이거를 보장하는 협정, 이게 이제 경제 통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어떤 현상들과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은 국가들이 FTA, 거기서 또 발전된 단계 또는 뭐 지역협정 이런 것들을 거두죠. 예, 그러면서 관세, 비관세 장벽이 어떻게 보면 국내 산업 보호는 좋지만 세계가 하나가 되는 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철폐를 하죠. 그리고 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이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된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들 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그리고 기타 무역 규제를 완화합니다. 자, 그러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 규제를 유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통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제통합이라는 것은 회원국들, 자기들끼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 살아보자. 이런 거예요.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WTO는 세계가 다 잘 살아야 된다. 어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WTO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WTO가 예외적인 원칙을 인정해줬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경제 통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경제 통합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들 간에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무역 규제를 완화하지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 규제를 유지하는 것. 자, 앞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경제 통합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이제 차별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양자협정. 예, 또는 뭐 저희가 지역협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WTO하고는 반대되는 성격이죠. WTO는 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성격이지만 무슨 소리냐. 나랑 협정을 맺은 국가만 잘 살면 된다. 내가 속해 있는 지역들, 국가들하고 협정을 맺어서 잘 살면 된다. 어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경제통합이라는 말들이 나오게 된 배경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통합은 지역무역협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RTA라는 말을 쓰죠. 지역무역협정이라 해서. 자,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자유무역협정 FTA는 지역무역협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RT라는 지역무역협정이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FTA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FTA라는 자유무역협정